자, 이번 시간에는 표준 작성 규칙 7강 표준 문장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쓰는 방법은요. 표준 문장은 한글로 한다. 그리고 문체는 내용을 충실하게 전달해도 간결하고 분명해야 한다. 쓰는 방법은 왼쪽 가로쓰기, 조항쓰기로 한다.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에서 우리가 전문 용어를 사용할 때 전문 용어를 이제 선택할 때 우리는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를 먼저 해야 된다. 어떤 이제 해당 어떤 서비스 표준이라든가 제품 표준을 작성할 때 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용어 이런 것들이 이미 한국산업표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품질이다 뭐 이런 용어들은 이미 ISO 9000이라고 하는 용어에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맞게 그거를 이제 인용하라고 어떤 조직이다 그것도 거기서 인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와 동일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게 없다 그러면 해당 표준과 관련된 K에서 규정하는 용어 그 다음에 학술 용어집에 기재되어 있는 용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한다. 전문 용어는 가능한 붙여쓰기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국제표준, 기술시방서, 기술보고서, 요구사항, 고문장사항, 인용표준, 원국제표준, 국제일표준 이런 거 다 붙여 쓴다는 거예요. 관련 표준, 제품 표준, 시험 방법 표준, 용어 표준, 서비스 표준 이렇게 붙여 쓰는 게 원칙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하고 표준 띄고 기술하고 띄고 띄어쓰기 하지 않는다. 기술하고 띄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붙여쓰기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천에서도 보면 가능한 이렇게 붙여쓰기로 정한 용어가 있어요. 품질 보증, 품질 관리, 품질 개선, 품질 경영, 품질 경영 시스템 이런 건 붙여 쓴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붙여 쓰는 것이 편리한 용어, 작성 방법, 일반 사항, 표준 작성할 때 일반 사항, 적용 범위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붙여 쓰기로 한다. 이런 것들 이렇게 붙여 쓰시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은 잘 지키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표준 본문 중에서 이렇게 한정하고 접속하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상과 이하 그리고 초과와 미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상과 이하는 그 앞에 있는 수치를 포함시켜요. 그 초과와 미만 반대로 수치를 포함하지 않을 때 사용한다는 거 상식적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와와 미세 사용법이에요. 와는 두 개의 용어를 이렇게 연결할 때 두 개의 연결을 연결할 때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고 밑은 병합의 의미로 병렬 후 세 개일 때 그 접속으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개의 단어를 이제 이렇게 사용할 때 그 습관하고 뭐냐 양 단위 기호예요. 그럴 때 양하고 컴마하고 단위 및 기호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밑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양하고 단위만 사용한다 그러면 양과 단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양 단위 기호를 병렬의 의미로 나열할 때는 양, 콤마, 단위 및 기호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는 혹은 또는은 선택의 의미로 병렬하는 어구가 두 개일 때 그 접속에 사용하고 혹은은 선택의 의미로 또는을 사용하여 병렬한 어구를 다시 선택의 의미로 나눌 때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보시고요. 다 케이스 0001 부속성이 다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표준 보시면 이렇게 밑하고 슬래시하고 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딱 붙였습니다. 자, 이럴 때 어쩔 때 이렇게 쓰냐 밑 또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는 밑 요 의미는 보기를 보시면 돼요. 보기 세 가지 일과의 엄밀한 나타내는 사용한다. 밑 또는 병렬한 두 개 이상의 양자를 병합하는 것, 밑 또는 어느 한쪽의 세 가지를 일과의 엄밀하게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자, 보기를 보시면 돼요. A법 밑 또는 B법에 따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A법 밑 또는 B법에 따라 이 의미는 뭐냐면, 요 세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A법 및 B법, A법, B법. 그러니까 요 세 가지 경우에 어느 쪽에서 따라 해도 된다라고 표현하고자 할 때, 밑 또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A법 및 또는 B법에 따라 이럴 때 A법으로 해도 되고 A법 및 B법 이 두 가지로 하거나 또 A법만 해도 되고 B법 해도 되고 요 의미라 이런 얘기예요.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경우 때 시 사용법입니다. 경우 및 때는 한정 조건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시는 시기 또는 시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이런 말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터, 까지, 보다 형태. 부터 및 까지는 각각 때, 장소 등의 기점 및 종점을 나타낼 때 사용하고 보다는 비교를 나타내는 경우만 사용한다. 그 앞에 있는 수치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다. 예, 이런 것들이고요. 또한, 다만. 또한은 본문 안에서 보충적 사항을 기재하는 데 사용하고 다만은 본문 안에서 제외, 보기 또는 예외적인 사항을 기재할 때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이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서술부호는 이렇게 이제 있는데 구두점, 인용부호, 연속부호, 생략부호, 괄호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서술부호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봅시다. 구두점은 이렇게 마침표, 쉼표, 가운데점, 쌍점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마침표는 문장 끝에 붙일 때 우리가 문장을 마칠 때 사용하는 거죠. 다 아시잖아요. 뭐 하야 한다 하고 마침표를 찍죠. 그죠? 그 다음 쉼표는 문장 중에서 어구의 끊김 또는 계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는 거죠. 쉼표. 그 다음에 가운데점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다. 재료 치수 질량 할 때 이렇게 가운데점 사용하잖아요. 쌍점은 어떤 문장 중에 사용한 용어 또는 기호를 설명할 때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용부호 할 때는 이렇게 땡땡한다. 인용부호는 이렇게 어구를 문자, 기호 등에 특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한다. 이렇게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꺽쇠처럼 이렇게 하는 건 사용하지 않는다. 연속부호 이렇게 줄표로 이렇게 물결표로 해서 연속부호는 뭐뭐부터 뭐뭐까지 의미를 부호를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한다. 근데 표준에서 이제 숫자를 표현할 때 이런 말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 20mm에서 40mm 이렇게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생략 보호할 때는 이렇게 점점 3개를 찍는데 어구를 생략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는 이렇게 소괄호, 대괄호가 있어요. 대괄호. 보충, 주의 등의 사용. 대괄호는 이미 소괄호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씌울 때 사용한다. 라는 얘기.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KS0001 부속서를 참고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표준인증이 들어가셔가지고 KS0001 원문을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